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2편 흙 속의 생명들. 강진에서의 첫날 밤은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하도연은 새벽 3시에 모기 때문에 잠에서 깼다. 서울에서도 모기는 있었지만 이곳의 모기는 달랐다. 더 크고 더 끈질겼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모기장을 쳐놓았지만 어디선가 들어온 놈들이 팔과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아, 정말. 하도연은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켰다. 방 안 곳곳에 모기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 날쌘 놈들은 금방 도망갔다. 도시에서 살 때는 모기 스프레이 한 번이면 해결되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화학약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민경이의 설명이었다. 흙과 더불어 살면 흙 속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거야. 민경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였다. 팔과 다리에 빨갛게 올라온 모기 물린 자국들을 보며 하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물적인 것이라니. 새벽녘 잠시 잠들었다가 민경의 외할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다. 애들아,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해. 농사는 해와 함께 시작되는 거야. 하도연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맨발로 흙을 밟는 순간 발가락 사이로 촉촉한 흙의 감촉이 전해졌다. 동시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으악! 하도연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발가락 사이로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분홍빛 몸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만진 부분이 미끈미끈했다. 지렁이야. 무서워할 것 없어.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지.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며 지렁이를 손으로 집어 화단에 놓아주셨다. 하도연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벌레라고 하면 바퀴벌레나 파리 정도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들과 마주쳐야 했다. 첫 농사일은 텃밭에 풀을 뽑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하도연에게 호미를 주며 말씀하셨다. 풀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기르는 채소들이 잘 자라려면 어쩔 수 없어. 미안한 마음으로 뽑아주는 거야. 하도연은 처음으로 호미를 잡았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에 익지 않았다. 풀을 뽑으려고 호미로 흙을 파는 순간 검은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바퀴벌레보다 작았지만 반짝이는 등딱지를 가진 벌레였다. 딱정벌레야.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민경이 설명해 주었지만 하도연은 여전히 불편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온갖 벌레들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다리가 수십 개 달린 지네였고 어떤 것은 다리를 틀고 있는 애벌레였다. 각각의 생명체들이 흙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1시간 정도 풀을 뽑다가 하도연은 손목에 뭔가 따끔한 것을 느꼈다. 내려다보니 개미 한 마리가 물고 있었다. 개미를 털어내자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올랐다. 도시의 개미와는 다르구나.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보던 개미들은 설탕 부스러기를 나르는 작고 무해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의 개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하도연을 논으로 데려가셨다. 논두렁을 걸으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농사일이 힘들지. 하지만 이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사람만 사는 세상은 없어. 논에 들어서는 순간 하도연의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과 진흙이 느껴졌다. 발가락 사이로 미끌미끌한 감촉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걸을수록 흙이 발을 감싸는 감촉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졌다. 조심해, 거머리가 있을 수 있어. 민경의 말에 하도연은 움찔했다. 거머리라니. 혈액을 빨아먹는 그 끔찍한 생물 말인가? 발을 들어 확인해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 모내기를 하며 하도연은 점차 논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방개들이 수면을 헤엄치고 다녔고 미꾸라지들이 흙 속에서 꿈틀거렸다. 작은 올챙이들도 보였고 물맨드라미 같은 수서곤충들도 있었다. 각각이 모두 이 논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논이 단순히 쌀을 기르는 곳이 아니구나. 하도연은 허리를 펴며 생각했다.
이곳은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다. 인간은 그 중에서 쌀이라는 특정한 식물을 기르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도연은 길가에서 뱀을 만났다. 그리 크지 않은 뱀이었지만 처음 보는 하도연에게는 충격이었다. 뱀은 하도연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신의 길을 갔지만 하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뱀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무서웠어? 민경이 물었다. 무서웠다기보다는 신기했어. 정말로 뱀이 사는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하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수십 종의 생명체들과 만났다. 모기, 지렁이, 딱정벌레, 지네, 개미, 거머리, 물방개, 미꾸라지, 올챙이, 그리고 뱀까지. 도시에서 살 때는 이런 생명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아니, 의식적으로 피해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피할 수 없다. 흙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흙 속에, 흙 위에, 흙 주변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산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내가 반갑든 반갑지 않든 그곳에 있었고 나는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침입자였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쾌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보니 이들 각각이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렁이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딱정벌레는 썩은 것들을 분해하고 개미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뱀은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간다. 인간도 그중 하나일 뿐이구나. 특별할 것도 우월할 것도 없는 그저 이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종일 뿐이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다. 하도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그때는 막연하고 무서운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흙으로 돌아간 사람은 지렁이의 먹이가 되고 지렁이는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들고 그 흙에서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은 또 다른 생명들의 터전이 된다.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 하도연은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모기 소리가 또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알기 시작했다. 흙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얽혀 만드는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었지만 하도연은 확신했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